단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연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저는 각하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되고 직무복귀될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만은 현재 국민들이 되게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에서 국민이 부여한 어떤 입법권 또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29번의 탄핵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가 되어 있고 행정부가 식물 행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이런 권력 행사가 과연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선을 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국가가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또 행안부 장관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시국에서 현재 국민들은 다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기업을 계기해서 일어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왜 비상기업을 선포했는가 원인이기도 한데요. 국회 알다시피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는 무려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29번의 탄핵을 알고 나면은 이거는 심각한 그냥 단순한 탄핵이 아닙니다. 심지어 감사원장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뭡니까?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우리 청와대 그 당시에 무슨 실장이었죠? 실장인데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 안보실장이었죠. 그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1급 군사 비밀인 사드 배치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다가 넘겨준 것에 대한 의혹을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은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게 탄핵 사유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들의 하여금 민주당이 부여한 또는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 맞는지,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두 번째, 바로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정면으로 위배될 겁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을 탄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바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해서 탄핵시켰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만한 일이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탄핵 사유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부는 현재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예산, 바로 특활비에 대해서 80억 정도 되는 특활비를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무를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자 또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비상기업 대결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고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덮으시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기업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과연 비상기업이 곧 내란이 되려면은 바로 내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로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또는 알고 있는 상황은 바로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비상기업 해제를 못하도록 의정을 막았고 국권을 문란시켰다라고 핑계를 그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냐면 바로
그 내란 그 혐의로 덮으시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지를 못하도록 의견 못하도록 국회를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작됐다니 드러났지 않습니까? 바로 특전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김병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성창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미리 불러가지고 리허설 됐다고 이미 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곽종건 선수님이 음성 녹음도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자꾸 내란을 덮으시려고 한다. 어떻게 하겠냐 해서 결국은 회유됐다는 것이 지금 뭐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도 드러난 겁니다. 제가 새로운 거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명을 내렸다고 또 거짓말한 게 바로 체포명단 파악했죠. 체포명단 그거 역시 국정을 찾아 홍장원이 받았다는 그 메모도 바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했는데 감정평가가 뭐라죠? 자피평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시 조작됐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이면서 여하튼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었지만 그 내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민주당도 진작보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환 아니면 내란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가 아무래도 지금 드러났다시피 조작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는 국가문란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환을 처음에 덮으시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비상기업 직후에 대통령에 대해 외환 덮으시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풍선을 보내든지 그냥 드론을 보낸 데 있어 북한에다가 외부에서 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조용하죠? 거짓말했다니 드러났지 않습니까?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지난주에 주장만 아니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3월 7일 금요일날 바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즉시 석방하라라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석방 사유 민주당에서부터 거짓말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석방 사유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짜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오차 때문에 단지 구속 사유가 없었을 뿐인데 그래서 곧 진행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보시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사유에 보시면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날짜가 내 시간에 대해서 그 오차도 있었고 두 번째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을 주도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에서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모든 체포와 구속도 결국 불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민은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석방 사유에 보시면은 바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또한 그 형법의 내란죄에 관한 것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결국 돌아가 보면은 비상기업은 곧 내란이다. 내란 수익이라고 지금 여기에 계신 언론들도 똑같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이라 증거가 있습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의 죄를 덮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곽종건 우리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장관의 메모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되었다고 결국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처럼 내란에 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덧붙여서 제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은 비상기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고 왜냐하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29번의 탄핵과 일반기 예산 삭감으로 해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피차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호소용으로서 비상기업을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로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2시간 만에 국회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했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 의결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했습니다. 모두가 헌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돌아봐야 되죠. 누가 과연 내란을 일으켰는지, 누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는지, 그 민주당의 지신 겁니다. 내란에 대한 이것을 조작하거나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두고 이거는 향후에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덮고 씌우려고 했다고, 조작하려고 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거기에 근거해서 결국은 행정부는 마비되고 이런 속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 지금 행정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원들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 소환제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 저항권은 좀 듣기에는 공포감을 주지만은 이것은 바로 현재 국회에서 했던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들어볼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마지막 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의 분명한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사 자체가 내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를 했느냐, 그 자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옳죠. 체포도 무효고 따라서 구속도 무효라는 뜻입니다. 공수하자. 그리고 덧붙여서 그 다음에 내란죄에 관한 것도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선관위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저항권이나 또는 이런 어떤 저항권이든 아니면은 국회 해산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도 국회 해산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선관위에 있었던 모든 부정과 비리들 전 국민들이 현재 공모하고 있는 일입니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무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다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비리를 조사했는데 선관위에 답변하기를 선관위는 가족회사이다. 그리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까? 분명히 선관위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면서 덧붙여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민들의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에 대해 세금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선관위의 존재 자체를 그걸 부정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감사원에서 선관위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리기를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찰하면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도둑놈 집단인 선관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라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선관위는 외부의 어느 누구로부터 감사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것은 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심판을 내렸을까? 바로 한 통속입니다. 선관위원들도 판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로 그 전부 다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판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 우리가 소송 제기하면 그 심판도 역시 판결도 사법부가 합니다. 셋 다 판사라의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헌법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도 판사, 헌법재판소도 판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합니까?